자, 오늘 한국 시장, 미국 시장에서 악재가 나왔는데, 네. 그렇죠? 역대급 그런 지표가,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도 미국 시장도 잘 버틴 것 같고, 네. 한국 시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데이터 자체는 예상치보다 높게 끝내 앞에 구를 보여준 데이터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지금 그 이후에 반영될 데이터들, 원자재 흐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중고차 가격 부분이 이 피크의 데이터를 보고 나서 현재 부분을 그 편입해 봤을 때는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반응이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타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전 업종의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대형 IT 위주로 반등이 나타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바닥에서 턴을 하는 그 흐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IT 쪽이 주도주가 돼서 상승한다 그렇게 연결 짓기에는 무리겠고요. 저 우리 이사님 의자 네.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네, 무리겠고 어느 정도 그 바닥 정도를 IT가 우선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아이오닉 6가 최초로 공개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자동차주 흐름 괜찮았죠? 근데 네. 좀 이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자동차와 부품과 네. 흐름이. 그렇죠. 완성차 같은 경우 전에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18만 원에서 18만 원 기준으로 업사이드 10%, 이걸 보고 플레이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겠고요. 이 10%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그 지금의 판매 대수 같은 경우를 결부했을 때의 케이스 같은 경우가 열려 있는 게 10%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10% 이상에 대한 그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부여되는 건 지금의 수요가 이 가수요가 진짜 수요가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게 대기 수요가 사람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걸어 놓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수요가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실제 수요가 연결되는지가 현재 18만 원 기준으로 위에 업사이드가 10%인 걸 추가로 위로 또 열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 주가가 저희가 쉽게 차트를 통해서 보더라도 한 18만 5천 원 이상으로 못 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차 같은 경우 오른다고 해서 추격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네네. 알레님, 우루사 형 재수 없는 소리를 나가서 침 뱉고 와. 자기 오늘 어떤가요? 지금서부터 매집 시작했다고. 아, 현대차요? 아, 예. 네. 야,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시장을 하락 쪽으로 막 그러더니 본인이 딱 사니까 이제는 이게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그렇죠? 인버스 투자하게 되면 시장이 더 빠지기를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이제 올라야 될 이유가 자꾸 보이고 또 그런 기대감들이 자꾸 또 생기고. 네. 참, 우리 알레님의 그 댓글을 우리 지표로 한번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로. 위로 10% 열려 있으니까 그거 보고 플레이를 할 수도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에코프로비엠 참 어떻게 우리가 참 그러니까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가 최고인 것 같아. 네. 일단 내린다라는 전제로. 맞습니다. 갭으로 보통 한 5, 6% 주면 그냥 팔아야 돼. 일단 팔고 보는 게 맞겠고요. 실적을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 좋습니다. 수치가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 정도 발표가 1,029억 원이군요. 예상치가 한 700억, 600억 이 정도 톤이었다 보니까 여기에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업을 볼 때 포인트는 첫 번째로 그런 말이 많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 전가가 돼서 좋다. 원자재 가격 빠지면은 되려 이게는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전가되는 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부터 판단해야 될 게 이제는
매출 볼륨이 계속 커져야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은 10%를 못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오늘 아침에 그 공략 주식 중에 하나로 스터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미코바이오메드인데 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댓글창에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한 5.78%, 한 5.79% 올랐는데 네. 뭐랄까 윗꼬리가 좀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한데 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한 18만 주 샀고, 야, 이럴 때 헷갈려요. 지금 이익 실현을 만약에 수익을 내가 봤다면은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바이오주는 워낙 이 펀더멘탈이 없어가지고 네. 알 수가 없어. 네. 그 대응은 그냥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기술이 있거나 그게 없으면 기술적 대응하면 지금 단기 평선 안 깼으니까 더 아직은? 보는 거겠죠. 네, 더 보는 거겠죠. 윗꼬리 털어도 더 보는 거고 실제 지금의 이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는 진짜 외국인은 아니고 뭐 프로그램상으로 유입되는 그런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그래요. 바이오주는 투자하실 때 수익이 좀 난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그리고 생각과 다르게 그 뭐라 그럴까 하락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각오가 되신 분들 아닌 다음에는 네.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일시적으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네. 뭐랄까 그러한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바이오주 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은 손해 보는 분들이 꽤 되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네, 초보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시는 걸로 네, 하시죠. 그다음에 오늘 좀 특징주로 봐야 될 게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이 뭐 컨텐츠 쪽의 움직임 뭐 그 정도도 괜찮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3%. 어제 CJENM이 특이했었거든요. 참 CJENM 얘기가 좀 나오던데 네, 어떤 어제 일이 특이했는데 있었죠? 오늘 아마 되빠지 그러네요. 주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어제가 어떻게 보면 또 뭐 그런 합병 그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 관련해서 뭐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빠지더라도 예상 대비해서 실적은 부합이라든지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 그 요인이랑 그 A 스토리 밸류에이션이랑 비교를 한 거죠, 시장에서. 그러면 이게 15배 정도를 A 스토리에게는 반영해서 한 시총 3천억 원 내외로 거래가 되는데 ENM이라고 이렇게 할인돼서 있을 필요가 있겠나? 이 복합적으로 좋은 콜들이 있으면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했는데 큰 모멘텀이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주가는 되돌림 흐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LG 생활건강 주가 같은 경우도 요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어요. 공매도 환매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나왔다가 한 번은 바닥권에서 뜨는 거는 뭐 큰 모멘텀 아니고 수급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런 되돌림이 대부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접근할 때 같은 경우 최근 시장의 특징이 그냥 이런 식으로 뜰 때 추격하면 곤란하다, 물린다. 대부분 물리다 보니 요런 조정이 줄 때 접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게임주들의 흐름이 좀 괜찮아 보여요. 크래프톤이 최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네.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가요?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그래도 아침에 보니까 주가는 좀 이런 식으로 되돌려져 있더라고요. 25만 원 정도. NC소프트까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NC소프트 또 약간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온 그 정도. 딱 그 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뭐 NC소프트는 연말쯤, 그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는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뭐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반등 나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이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한 27만 7천 원, 27만 원대 이 정도 오더라도 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27만 원, 뭐 30만 원
이 정도 구간 왔을 때는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네. 지금 게임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신문 그 기사를 좀 스크랩한 거 네. 읽어드렸는데 네. 그 접속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다. 그래서 실적 충격이 온다. 뭐 이런 기사가 크게 나왔었는데 네. 주가 흐름은 글쎄요. 전체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뭐 나쁘지 않아요. 네네. 워낙 빠져 있다 보니까. 워낙 네. 이미 선반영됐다? 네네. 참 우리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정직화되는 거라 네. 실적이 좋으면 맞습니다. 오르고 네네. 네. 떨어지면 내리고 네. 네. 근데 우리는 실적이 올라도 이게 선반영인지 어쩐지 알 수가 없고 네. 저희가 기존에 데이터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 보니까 유료 빠지는 거를 언급드렸고 뒤에 이제 기사화가 된 측면이 또 있거든요. 하다 보니 주가는 이전에 2분기 실적도 안 좋은 걸 반영하는 단계. 근데 한 번 크게 강조드리고 말씀드릴 점은 게임주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2분기 실적 데이터 보면 한 번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업 실적 시즌 네. 이달 말까지인가요? 언제까지? 8월 중반? 네, 8월 중반까지. 이달 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실적이 발표될 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섹터 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안 좋을 것 같다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한 번에 또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업종을 저희가 퍼뜨려서 보지 말자는 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뜨릴 장이 아닙니다. 예. 퍼뜨릴 장은 집중하자. 네,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퍼뜨려 놨다가 지금이 연속적인 시세가 있는 장이라면 퍼뜨려도 됩니다. 뭐 7개 종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닌 장에서는 압축을 해놓는 게 낫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2분기 실적까지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또는 사이클이 짧아서 가격 반영이 빠르게 된 2차전지 소재. 근데 반도체. 또 이게 네. 지금 우리 게임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미 게임주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어쩌면 그게 선반영인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언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러저런 이런 이유들이 다 나오고 또 기업 실적이 만에 하나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이미 그게 다 반영이 된 주가라면 오히려 그때가 반등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 점도 괜찮습니다. 네네. 왜냐면 우리도 요번에 반도체 보면 하이닉스니 뭐 반도체주들 뭐 전부 안 좋은 기사 나왔을 때 사실 그때가 또 바닥이었잖아요. 네. 저기 뭐야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네. 같이 그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NC 같은 경우가 단적인 가격만 볼게요. 단적인 가격만. 일반적으로 게임이 있을 때 한 30만 원 정도였거든요. 일단 거의 다 오기는 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게임만 있을 때 수준이 한 30만 원, 20만 원 중반이었다 보니까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이 시세 같은 경우는 뭐 게임들이 워낙 상위권에 있으면서 된 상황이 이제 그 게임이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의 또 다른 프리미엄이 코인이었잖아요. 근데 코인 부분 일단은 제외. 그다음에 전방 쪽 줄어드는 거 좋지 않음. 그러면은 이 30만 원, 25만 원대 같은 경우가 그 똑같은 밸류를 주고 접근할 게 아니라 뭐 한 20만 원, 2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그 멀티플을 아주 담백하게 뺀다고 하면은 그 정도 왔을 때는 뭐 적극적인 공격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가족분들도 한번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뉴스가 막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그 관련주들의 대표적인 어떤 관련주들 한번 좀 이렇게 좀 짜놓고 포트폴리오를 딱 짜놓고 한 주씩을 사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놓기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가 이런 거 한 두어 개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앞으로 뉴스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우리 이 테마주들 로봇주들 한번 좀 볼까요? 섹터? 네. 전체적으로 뭐 로보 그다음에 뭐 로보티즈. 참 이 로봇 테마주들은 결국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기대감으로 가는 주식들이라 잘못 물리면은 이거 좀 고생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가는 거라.
로봇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인탑스라는 기업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요. 아, 인탑스? 네네. 그렇죠. 우리 저 아침 방송 공약으로 인탑스 얘기했는데 네. 아, 마이너스 5% 났다가 네. 어떤 분이 그러셔가지고 인탑스 같은 경우는 이 2분기 실적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근데 그 키트 부분의 실적이 포함이 돼 있고요. 주 사업 같은 경우가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금속이라든지 이쪽 특수금속 부분도 있다 보니 1분기는 키트의 효과, 2분기는 1분기보다는 확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인탑스는 여기저기 걸리네. 우리 어제 인탑스 얘기할 때는 우리 저희 백신 관련주 네, 키트. 백신 관련해가지고 진단 네, 키트인가? 키트. 네네, 키트, 네. 진단 키트 관련해가지고 아, 많이 오른 주식들 쫓아가는 게 부담스럽다면 우리 인탑스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했는데 네. 또 로봇 관련해서도 얘는 또 튀어나오네. 네, 신사업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매출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매출이 확인되면은 지금 주가보다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 체력이 되면서 신사업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고 그 예로 인탑스를 할 수 있겠고요. 접근한다고 하면 2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차돈이 58종목 큰일 났네. 우리 7종목 정도로 압축하자고 그랬었죠. 이상웅 이사님이. 네, 그 시간이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되고 단계적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계좌가 7종목으로 압축돼 있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흐름이 뭐 두산 피얼셀도 그렇고 어때요? 신재생 에너지 쪽.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보합 정도고요. OCI 한 보합 정도. 그다음에 두산 퓨얼셀. 사라강님 고민을 많이 한 듯하게 내일 안 돼. 다음 주 잠시만 우리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하시나요? 네, 화요일 날로 하죠. 네, 화요일. 네. 화요일 날. 네, 여러분 개봉박도 기대. 우리 주린이 원금 회복 프로젝트 이성웅 이사님의 발표는 화요일 날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신재생 에너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크게 없어요? 없습니다. 네. 뭐 주가 움직임도 크게 없고 신재생 에너지는 급하게 매수 안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그렇죠. 있고요. 그런 말들 많잖아요. 뭐 신재생이라든지 정유 가격 메리트 돌입했다. 전방 시장 환경에서 훼손된 게 없다. 유럽 좋고 그렇다 보니 이제는 그 밸류 매력 단계에 돌입한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수 플레이를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고서로 낼 때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주가를 보면서 플레이하는 사람은 그게 필요 없고 이게 움직일 때 가장 핵심이 된 포인트 유가거든요. 유가 변동폭이 적어졌을 때 그때 주가는 기고 있을 거고 그때 새롭게 달라지는 환경이 발생하면은 그거 보고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미리 바닥 예단할 필요는 없겠고 수소 같은 경우도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수소가 움직이면 그 추세를 확 타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텐데 뚜렷한 모멘텀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 수소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 조성 그게 핵심이 돼야 되고 그다음 전방에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가 아직 뚜렷하게 안 나타나는 점. 네. 지금 그 이런 신님 두산 퓨얼셀 마이너스 30%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하시네요. 수소는 조금 달라요. 아, 이거는 지금 수소. 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워낙 시세가 낮섰던 환경이거든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지금 없는 상황. 기대감이 없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수소에 대해서는 정책이 나오더라도 종목들이 아직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시기고 주가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일 때 하나의 모멘텀이 발생하면은 이런 거는
뭐 한 방에도 하루에도 10% 20%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접목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굳이 지금 매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